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1월 11일. 네, 오늘은 여기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이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 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PER, 퍼는 과연 예측력이 있을까라는 이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캠피셔는 어떻게 말했냐를 한번 바로 말씀드리면, 캠피셔는 PER, 퍼는 예측력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무엇일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이 퍼는 주가 수익 비율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는 뭐 주식이 비싼가, 뭐 주식 시장이 거품인가 판단하는 뭐 시금석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캠피셔는 어떤 의미로 좀 PER을 좀 바라보는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례를 이제 한번 제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 이론에서 이 PER은 PER이 높은 주식은 비싸므로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PER이 낮은 주식은 싸므로 사라고 외친다라는 건데요. 강세장이 무르익어서 이 퍼가 높아질수록 전문가들은 주가가 너무 높아서 곧 떨어질 거라고 역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행위는 미래의 이익을 사는 행위이므로 이 퍼가 높으면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즉, 투자자들이 도치감에 빠져서 너무 앞서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캠피셔는 2006년에 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에서 이런 이 주장이 그릇된 통념이다라고 이제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인 어떤 PER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이 뒷받침하는 타당한 통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뭐 3년, 뭐 5년 이렇게 이제 등등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더라도 타당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라라는 거고, 이 예일대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가 과거 S&P 500 주가와 이 PER을 수집한 강력한 데이터베이스가 이 네. 아유, 여기 홈페이지에서 한번 이제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962년 이 강세장이 시작될 때 S&P 500의 12개월 PER은 장기 평균보다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강세장 대부분 기간에도 PER은 장기 평균보다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서 2009년 강세장이 시작될 때도 PER이 29가 넘었고요. 강세장 기간 내내 평균보다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 3월 강세장이 시작될 때는 S&P 500 과거의 12개월 PER이 100을 넘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퍼가 높으면 위험하다는 이론은, 이 이론을 따른 사람들은 이 대형 강세장을 거의 다 놓쳤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PER이 낮다고 해서 또 안전한 것은 아니겠죠. 1980년, 82년 약세장이 시작될 때 PER은 불과 9.19였다 라고 하고요. 이 1956년, 57년 약세장이 시작될 때도 S&P 500의 PER은 평균보다 낮은 13.81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퍼의 어떤 미신을 따른 사람들은 분명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PER 이론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첫째로 한번 보면 이 PER 이론은 분모를 무시하죠. 그러니까 침체기에는 기업의 이익이 감소를 하고, 그런데 회복기에는 주가가 먼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증가를 주가에 뭐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흔히 강세장 초기에는 PER이 높아지고, 둘째, PER 이론은
과거 실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전혀 사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끝으로 이 PER이 높은 주식은 과대평가되었고 뭐 PER이 낮은 주식은 과소평가되었다라는 이론은 주식의 어떤 고유의 이 공정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PER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시장이 틀렸다라고 본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단기적으로는 이런 생각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벤저민 그레이엄은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투표소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매매하는데 감정은 되게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저울과 같아서 미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호황을 누리던 이 1996년에서 99년에는요, 일반 주식도 급등하면서 PER이 평균을 다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시장이 틀렸을까를 보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술주에 실제로 거품이 형성된 것은 99년 말에서 2000년 초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 보유 현금을 소진하고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줄지어 신규 상장이 되었는데도 이 닷컴 열풍에 도취한 투자자들이 앞다퉈 사들이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1996년과 97년 주가는 그럼 불합리한 수준이었을까? 또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정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주가가 불합리한 수준이었는지 뭐 확실하게 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아주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어떤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을 하긴 하지만 이 PER이 주가의 과대평가와 가소평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세장이 무르익어서 사람들의 심리가 밝아지면 PER은 장기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PER 장기 평균이 공정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PER이 항상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균으로 회귀할 때도 있지만 캠피셔는 회귀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PER이 평균으로 회귀한다면 너무 쉽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모욕의 달인이 시장에 당하는 일도 훨씬 적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평균 PER이 높고 낮은 수많은 이 PER을 평균한 값으로서 이 극단치들이 혼합된 숫자다라고 말을 하고요. 따라서 중력처럼 뭐 한 방향으로 흐르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도 이제 네, 뭐 이런 말을 예전부터 많이 했죠. 저평가, 우량주.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량주인데 아직은 저평가된 것. 언젠가는 제대로 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올라갈 것들. 그러니까 이 저퍼주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싼 주식. 아직도 이 저평가 우량주, 이 저퍼주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기는 해요. 물론 이게 뭐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회귀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저퍼주가 언젠간 이 시장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아서 아주 적절한 PER로 맞춰지는 평균으로 회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너무나 주식 투자하는 게 쉽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ER이라는 것 자체가 과대평가되고 과소평가되는 것을 딱딱 집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PER 하나로만 얘는 퍼가 굉장히 낮다. 얘는 무조건 나중에 다시 오를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캠피셔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직설적으로 캠피셔가 말은 했지만 PER은 예측력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PER 한 가지만으로는 그렇죠. 평가할 수가 없다. 평가하기가 어렵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재무제표나 주식을 보실 때 이 너무 이 저평가된 종목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PER이 높아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 PER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